사람일까? 박정희가 구출조를 전력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구출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거든. 눈물겨운 일을 많이 했어요. 독일의 사람들이 한국의 간호부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리아 엔진. 한국 천사들이 왔더라 이게. 국회의원들이요. 기민당의 원내 총무 낙다 바그나 원내 총무가 간호부 신세를 졌어요. 그 원내 총무가 중심이 돼서 15사람 국회의원이 야 그런 민족 우리 도와주자.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 만장일치예요. 그 결의문에 의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어요. 독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요. 윤보선 씨 선거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4년 12월 5일 날 독일 대통령 르케가 공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갑니다. 이건 독일 국회의원들이 그런 민족 도와주자. 그러니까는 그 간호조무사들, 광부들의 그 노력을 보고 독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네. 한국의 프로이센들이다. 이런 민족 어디가 있냐 도와줘야지 우리가. 미국이 뭐라고 그래도 이런 민족 도와주자.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어요. 네. 박정희 최고의 의장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2월 5일 날 독일 대통령 르케가 초청해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대학교 교수를 할 때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오라고 그래요, 나를. 그때 비서실장이 직접 찾아와서 대통령이 나를 찾는데요. 청와대에 갔더니 세상에 대통령이요, 현관 바깥에 와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보더니 두 손을 끼안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이 얼마나 나와요. 대통령이 끼안아주면서. 백 박사, 참 얘기 많이 들었어. 수고 많이 했어. 대통령이 날 눈물 닦아줍시다. 방에 갑시다. 방에 갔더니요, 유교사가 눈물 닦아주고, 오차 한잔 대주고, 대통령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 박사, 나 한 번 더 도와주시오. 예, 각하.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독일에 가는데 내 통역관이 없어. 내 통역관이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 통역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역관이 됐군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는데 참 눈물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독일에 가기 위해서요, 장기영 부총리가 미국 비행기를 차타했습니다. 노스웨스트. 그때 저희가 전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하는 거, 프로페라 비행기 몇 대 있는데요. 민간 항공사도 없었죠, 그때는. 항공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했는데 프로페라 비행기. 칼이 프로페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프로페라 가지고 독일 못 가죠. 고민입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차타했어요. 15일 동안 $50,000 주고 장기영 부총리가 이동을 MOC 장관항공에서 노스웨스트 했는데 세상에 일주일 내에 놓고 캔슬해버렸어요. 노스웨스트가. 왜요? 미국 대통령이 그때도 쿠데타 나라 대통령이 미국 비행기 타고 가? 다른 나라한테 점 자극을 한다 이게. 캔슬. 야, 앞뒤가 맥혀버렸어요. 그럼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졌네요. 없어버렸어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제가 독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신인권 우리 대사하고 둘이 몸부림을 쳐요. 독일 정부에다 교섭을 합니다. 루프탄사 좀 보내주세요. 독일 비행기 좀 보내면 우리 대통령 모시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문가 대사가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독일에다 부탁을 하고 직접 제가 독일의 르브케 대통령을 만나게 돼요. 네네. 대사하고. 그랬더니 대사가요, 연구해보자. 근데 서울서 전문이 내려왔어요. 루프탄사가 왔답니다. 아, 독일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허락을 해줬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독일 사람들이요. 동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루프탄사 있잖아요. 민간 항공. 네. 홍콩 거쳐서 가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 1등간 비워두고 동경, 서울, 홍콩 아, 경유지가 아닌 예. 서울을 태우고 경유를 해서 박정희 모셔요. 대통령을 태우고 가는 걸로 됐군요. 그 독일 사람들이요 1등간만 비워두고 수행원들 36명은 전부 다 2등간, 3등간 타고 그리고 홍콩 거쳐서 갑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되면 이쯤에서 예. 옛날 추억이나 장면을 좀 회상하실 수 있게 예. 팩트10이 이제 옛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나는 장면인데 한번 예. 보고 말씀 계속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독일 연방공화국 르브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6일 가두에 늘어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며 풍정만리 독일 방문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브라바를 방문하게 되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독은 국토 양단의 공동 운명에 놓인 한독 두 나라의 유대를 보다 굳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외교의 서구 진출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쳐 7일 아침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은 9,000마일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 본시에 무사히 도착, 독일 방문에 역사적인 삭발을 내주겠습니다. 이제 계속 영상은 이제 갈 텐데요. 보면 이제 저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여러 번 많이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크게 울었던 건 또 어느 때입니까? 만찬 때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 눈물을 흘린 것은요, 그게 아니고요. 첫날 하룻밤 자고 어디 갔냐면 파도 강부 탄광을 찾아갑니다. 아, 탄광을 찾아갔습니다. 왜 자기 나라의 광부들 일하는 모습은 좀 가야죠. 네. 광산천에 가가지고 공회당에 갔더니 참, 그 관객은 눈물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접 같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모시고 갔죠. 네. 탄광을 갔더니 들어갔더니 500명 앉아있는 광부들 새카매 얼굴이 대통령을 섰다고요. 차렷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들어갔는데 단상에 올라가자요. 애국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가. 세상에 애국가의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국가가 나오는데 음악이 애국가 부를 수가 없어요. 전부 일어나서 울어버립니다. 아, 대통령도요, 연설문을 가지고 가서 읽으려고 몇 번 했는데, 연설문을 놓고 대통령이 울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새카만 얼굴 보이게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합시다. 후세를 위해서 우리 합시다. 나 할게요. 네. 대통령 울자 전 광부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만세. 1시간 동안 서로 껴안고 울고 눈물 바다가 됩니다. 아이고. 바깥에 나갔더니요, 대통령 못 가게 해요. 카카,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만 못 가, 여기 싫어요. 참으로 이 광경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대통령이 고속도로 아우토반 타고 올라오면서요, 한없이 눈물 흘리는 그 장소. 르브케 대통령 비서실장이 탔는데요, 눈물 닦아주면서 카카, 우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 길가에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지금도 항상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가서 어디 앉아세요? 그 다음에 에드와드가 이제 수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장관이 수상이 되었어요. 대통령하고 에드와드가 단독회담을 합니다. 그날이 1964년 12월 8일 날입니다. 단독회담을 하는데 제가 통역을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에르바드를 붙잡고요. 한없이 눈물 흘립니다. 각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분단국가 우리도 잘 살기에 우리 군인들 거짓말 않습니다. 돈 좀 빌려주시면 우리 갖겠습니다. 각하, 우리 도와주세요. 에르바드가요, 박정희 손을 꽉 쥐고 그럽니다. 각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광경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통령이 한 30분간 눈물 흘립니다. 아이고. 에르바드 눈물 나와요. 그 대통령의 눈물이 한나라 경기를 일으키는 엄청난 1억 5천만 마르크 차관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요, 처음에 간 광부 간호사들이 왜 간지 아십니까? 돈을 독을서 꾸는데 네. 은행에 가서 지급보증서가 없어. 돈을 물 수가 없어요. 법이 있는데. 독일의 코메르스방 상업은행에서 돈을 꿨는데요. 3천만 달러. 세상에. 은행에서 지급보증서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 덕으로 광부들 독일에 가고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을 담보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요, 현지 은행에서 지급보증서 받아가지고 돈을 꿔 상업자산을 꿨습니다. 자체에서. 몸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꾼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우리 대통령인 독일에 64년 12월 5일 날 독일로 가서 현장 교육 전부 합니다. 에르바드가 얼마나 고마워요. 독일의 경제 발전사를 얘기합니다. 각하, 나인강의 기적을 만드는 건 내가 아닙니다. 히틀러가 했습니다. 이번에 각하 오셔서 아우토반 달려보세요. 아우토반 깔아서 히틀러가 깔았습니다. 아우토반 깔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 자동차가 있어야죠. 폭스바겐 공장 히틀러가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달리게 했죠. 철광산업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각하 폭스바겐 공장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세요. 지금도 써 있습니다. 히틀러가 쓴 폭스바겐. 가보세요. 한국도 자기가 알기에는 산악지대고 그랬다. 네.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달리기 위해서 아우토반 깔으세요. 자동차를 하십시오. 철광산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해요. 이게 조목조목 조언을 해주네요. 에르바드가 충고해 줍니다. 박정희가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토반은 달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각하, 어저께 에르바드 수상이 말씀하신 아우토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 눈물 나오죠. 네. 대통령이 그래요. 그래? 올 스톱! 가는 차를 정지시켰어. 아우토반 달리다가. 네네. 차에서 내리더니요, 그 아우토반을 보고 대통령이 얼굴을 대요. 땅에요. 땅에 키스를 했습니다. 장기영 부총리, 이동훈 외무부 수행원들이 전부 다 땅을 보고 키스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도 하자. 네. 아우토반을 보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도 하자. 에르바드가 충고한 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13일 동안 대통령 모시고 독일에 다니면서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통역관은요, 밥도 못 먹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양쪽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까먹고 내가 13일 동안 밤에 가면요, 그냥 자지 않습니다. 새벽 2시까지. 낮에 한 걸 전부 기록을 해요. 예. 그 아우토반 그 몇 메타지 뭐 어떻지. 현장 교육을 하면서 이 양반이 13일 동안 완전히 나인강 기적을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아세요? 프랑크푸르트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또 어떤 겁니까? 서백님에 갔죠. 동독과 갈라진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서백님에 갔더니요, 무란트 시장에 나왔어요. 네. 저녁 9시에 비행기에 탁 내렸더니요, 저도 놀랐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애국가가 나와요. 대한민국에.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박정희를 환영해 줍니다. 무란트 시장이. 네. 그 다음날 어디 갔냐세요? 공과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요. 옛날 케네디가 와서 강의한 장소예요. 네. 박정희 연설을 하는데요. 난 놀랐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내가, 통역관이.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박정희가 들어가자마자, 단성에 올라가자마자요. 연설을 하려고 차 준비했잖아요. 네. 연설을 하고 몇 명이 듣는데, 막 책상을 두들겨.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네네. 공과대학에서. 이거 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게, 독일 사람들은 그게 환영의 뜻입니다. 아, 독일 동장을 치는 게. 네, 교수들이 오면 이렇게 책상을 두들겨요. 네. 박수 치는 법이 없어요, 독일 사람들. 박수 대신 이걸로 하는 건데. 이걸 하는 거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좀 놀랬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했어야 할 텐데. 네.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박정희 대통령은요, 야유하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나 쳐다보고. 네. 야, 얼마나 당황한지 아세요? 그러고 또 가더니 조금 있으면 또 해. 연설 그러자요, 중이에요? 도중에. 네. 그래서 박정희가 알았어요. 이게 환영하는 거구나. 음. 거기서부터 신나게 얘기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리고 나왔더니 자동차 타고 나오면서 밖에 뭐라고 하냐고요. 백 박사, 그 얘기 좀 해주지 왜 안 했어?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네. 한나라 대통령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